새 정부 출범으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오늘 오전 10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 오른 2,790으로 출발한 뒤 2,800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2.66% 급등한 데다 내일이 현충일 휴장이어서 부담이 있지만 지수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어제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데 이어 오늘도 사자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개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새 정부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4월 초 저점 이후 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 정책 수혜 주도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는 오전 10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3에서 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5%, 한전산업이 17%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어제보다 10원 이상 내린 1,35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간 건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0%대 저성장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의 추경에 더해 2차 추경이 시급하다는 건데 민주당은 그동안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습니다. 35조를 얘기했었는데 14조 정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대략 15조로 치면 한 20조 정도 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2차 추경의 상당 부분은 민생 회복 분야, 특히 지역 화폐 발행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지역 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뭐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어요. 팡 하고 좋아져요, 진짜로. 비상경제 점검 TF는 지역 화폐를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코스피는 2.6% 이상 뛰며 단숨에 2,77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순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받았던 지주회사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관련주, 증시 활성화로 수익이 개선될 증권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동안 정책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정책이 들어온다는 점,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정책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증폭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최대 난제입니다.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협상 시한 안에 미국을 납득시키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1호 과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수 경기 진작을 포함한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이고 중기적, 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조속히 정상화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대기업,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자기 추경을 통해서 경기 진작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규모는 얼마나 될지 그리고 효과는 어떨지 예상되십니까? 보통 얼마 전에 지난달 말에 35조 추경을 직접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한 적이 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35조 추경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온다면 한 8월쯤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나라 예산은 짜져 있고요. 절반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부의 역점 사업을 좀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미 플랫폼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년에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반영돼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설계가 되기 전까지 한번 추경을 올해 해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정부가 한 10원 정도 지출을 늘리면 GDP가 한 4원 정도 느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승수 효과가 한 0.4쯤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35조 추경을 한다 그러면 GDP 증대 효과가 한 15조 원 정도 맥스로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 GDP 작년에 한 2,550조 정도 됐으니까 네. 그거에 한 0.5%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숫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정부가 이 3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재계선 반대해온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그 대주주와 일반 주주 아무래도 그 일반 주주의 입장을 좀 더 들어주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을 좀 더 선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소송이 너무 남발될 수 있고 경영권이 좀 침해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회사가 인수합병 등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좀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안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민주공화국인데 그 민주공화국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들이 필요한지가 끊임없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 비상계엄 이후로 느낀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